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이오드는 이렇게 P타입과 N타입의 반도체를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건데, 트랜지스터는 이제 다이오드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N형과 P형을 세 개를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N형을 P형을 자, 다이오드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게 N형을 추구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서로 크로스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한 것들을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보면요, P타입과 N타입 반도체를 PNP 또는 NPN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타입, N타입, P타입이 이렇게 있고 얘가 하나가 세트가 돼서 트랜지스터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N타입, P타입, N타입 요거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요걸 또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놨고요. SI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 이제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를 이제 공부한 뒤에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NP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분석을 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각각 트랜지스터마다 각각의 이제 반도체마다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터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컬렉터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는요, 항상 가운데 있는 요 조그만한 부분을 항상 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터하고 컬렉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절대 대칭이 아니라서요, 거꾸로 사용하면은 얘는 작동을 안 합니다. 이미터 쪽에 좀 더 불순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요, 이미터와 베이스에서는요, 이렇게 순방향 연결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방향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순방향이라는 것은 P타입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요, N타입에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서는 이렇게 순방향 연결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연결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터랑 베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미터랑 베이스는 이렇게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사이에서 이미터와 베이스는 마치 다이오드처럼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요 베이스가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아주 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m에서는 이제 P타입이기 때문에 전하의 캐리어가 양공이고요. 여기 있는 베이스는요, 전하의 캐리어가 이렇게 전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베이스가 엄청 이렇게 얇다 보니까 여기에서 베이스랑 2m 사이의 전압을 크게 해버리면요, 여기 있는 양공이 요 베이스를 넘어서 컬렉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2m라는 건요, 에밋이 방출하다는 거죠. 그래서 2m라는 것은 요게 뭐 양공이든 전자든 얘네들 전하 캐리어를 방출하는 녀석이고요. 베이스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라고 하고요. 컬렉터는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모으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양공이 이렇게 넘어가서 컬렉터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방출해서 2m, 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 얘는 이제 모아주기 때문에 컬렉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습니다. 2m에서 양공이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넘어서 컬렉터 쪽으로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는 진성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퓨어 세미컨덕터. 순수 반도체는 이제 뭐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저만용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을 도펀트를 이제 도핑을 하는데 불순물을 어떤 비율로 하냐면은 한 실리콘 1억 마리당 한 2에서 3마리 정도 이렇게 불순물을 넣는데 그렇게 하면은 전기 전도성이 거의 100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2m에서 이렇게 양공이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면요. 컬렉터는 양공이 더 추가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흐르는 전류는 증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보시면요. 두 가지 특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류의 합과 두 번째는 전원의 연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원의 연결을 보시면요. 2m와 베이스 사이에서는 순방향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서는 반드시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이제 건전지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2m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전류를 I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가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통과해서 일부는 베이스 쪽으로 나가고 일부는 컬렉터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IB, 이렇게 컬렉터를 통과해서 나온 전류를 IC라고 하면요.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서 얘도 이렇게 다시 돌아서 여기로 이제 모이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2m에서 이제 공급된 전류가 베이스에서 나온 전류, 컬렉터에서 통과한 전류 요 두 개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PNP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였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NPN은 어떻게 되냐? 똑같습니다. 자, 얘가 N이고 얘가 P, 얘가 N이면요. 요 앞쪽을 2m랑 베이스라고 잡아보면요. 2m는 이제 순방향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베이스랑 컬렉터 사이에서는 이러한 연결을 그대로 붙여넣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IB 베이스 전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돌아 나올 거니까 얘가 2m 전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갈 거니까 I 컬렉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I 컬렉터의 전류는 베이스 전류 플러스 컬렉터 전류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PNP 타입은 2m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게 되죠. IE가. 그래서 이제 PNP 타입에서 요 기호가 이제 2m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기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 NPN 타입은요. 2m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m 쪽의 전류가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회로에서의 기호가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스에서의 전류 방향인데 PNP 타입은 여기에서 베이스에서 이렇게 전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NPN 타입은 이렇게 베이스로 전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전류가 나오면은 PNP 타입이고 베이스에서 전류가 들어가면은 NPN 타입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전류의 합과 전원의 연결,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지 정도만 아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트랜지스터의 작용을 보면요. 이제 증폭 작용에 대해서 봅시다. 자, 증폭 작용은요. 이렇습니다. 2m에서 이렇게 컬렉터로 양공이나 전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정도는요. 여기 있는 베이스랑 이제 베이스랑 2m 전압 요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합니다. 요게 잘못해서 베이스랑 얘가 2m 이렇게 되고요. 얘도 베이스랑 2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요쪽에 있는 순방향 전압을 크게 걸어주면요. 양공이 컬렉터 쪽으로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요 넘어간 양공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전기 전도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많이 증폭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도핑에서 뭐 1억 마리당 한 2에서 3마리 정도의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전기 전도성이 무지하게 커지는 것처럼 여기에서
양공이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넘어감으로써 이쪽에 있는 컬렉터에서의 전류에 이제 흐르는 양이 확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증폭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걔를 양공을 한 마리 넘길지 두 마리 넘길지 결정하는 것은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의 요 전압의 크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하면은 얘가 한 마리 넘어가고 두 마리 넘어가고 하는데, 컬렉터 쪽에서는 그로 인해서 전기 전도성이 1000배, 2000배, 30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조정을 하면은 컬렉터 전류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증폭 작용을 끝판왕까지 이제 활용을 하면 어떤 게 되냐면 스위칭 작용이에요. 얘는 온, 오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으로 이제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로도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이스로 전류가 안 흐르면 컬렉터로 전류도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요, 적절하게 여기에 베이스랑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지고 얘가 특정 값 이하면은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게끔 하면은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요 회로에서는 전류가 0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프의 의미겠죠. 근데 특정 값 이상일 때 이 값을 특정 값 이상으로 높였을 때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컬렉터 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요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얘는 전류가 흐른다, 온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컬렉터 쪽에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냐를 통해서 전류가 안 흐르면 0, 전류가 흐르면 1,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신호, 즉 이진법이죠. 이진법을 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트랜지스터는 이제 0과 1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디지털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논리 연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엔드 연산, 노 연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논리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트랜지스터는 이제 뭐 CPU라든지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된 이후로부터 이제 컴퓨터의 발전이 본격화됐는데요. 초창기의 컴퓨터는 뭐 이제 진공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느리고 수명도 짧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반도체인 트랜지스터를 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연산 회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집적 회로를 만들어서 IC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연구되게끔 이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이제 컴퓨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전자 장치에 트랜지스터가 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원리나 작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